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컨텐츠일 것 같은데요. 29기 도무진 노무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하셨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9기 이번에 합격한 조무진 노무사라고 해요. 와, 축하드립니다.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었고 좀 지금은 약간 낯설고 어색한데 수험생분들 많이 보실 텐데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노무사 시험 준비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약간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개인적으로 되는 일을 겪었었는데 근로기준법을 처음 찾아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해고 예고라는 제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다가 이제 관련 직종이 노무사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또 노무사가 되실 수 있지 않았나. 네, 맞아요. 네. 혹시 조무진 노무사님 전공은 어떤? 저는 법학 전공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부진정 법대생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진짜 판례가 뭔지를 몰랐어요. 판례라는 게 뭔지. 경영은 모르겠는데 저는 법 경우에는 그러면은 도움 많이 되셨겠네 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네. 별로 한 0, 진짜 0%입니다. 예, 전혀 상관없어요. 전공이랑은. 전공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학사 과목은 어떤 거 하셨나요? 저는 경영조직론 선택했습니다. 법대를 나오셨는데. 예. 경주 양이 많긴 한데 괜찮다. 1차에도 도움 되고 인사랑 시너지도 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예. 법학이랑 경영학이 완전 예. 다르지 않나요? 다른데 약간 느낌으로 말하면 법학은 딱딱하고 경영학은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인데 그게 이제 어쨌든 반반이잖아요. 네. 노동법, 행정, 법과목, 인사, 경조와 경영학.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그렇게 뭐 걸리지는 않았어요. 와, 저는 인사 관리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공부하면서 예, 봤는데 점수를 공개하셨잖아요. 합격 그쵸. 영상에서. 50, 예. 53점인가 4점인가. 진짜 그 법으로 커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다른 데 갔다 와도 그것보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몇 년 공부하셔서? 저는 이게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 네. 수험 시작은 16년부터 했습니다. 근데 16년도에 1차를 떨어지고 그리고 17년도, 18년도까지 수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 쉬었습니다. 1년을. 그러니까 20년도 붙었으니까 2차는 3번 본 거죠. 그러시면 중간에 이제 난 그만해야겠다 네. 생각을 하셨다가 돌아오신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18년도에 제가 김재현 노무사님 네. 영상도 봤지만 그때 이제 18년도에 같이 보셨을 거잖아요, 저랑. 네, 그렇군요. 저도 상동구에서 봤거든요, 그때. 네네. 저도. 아, 진짜요? 저도 거기서 봤어요. 어떻게 넌 왜 여기까지 왔어? 아니 거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부천인데? 아 그래요? 저 종로 쪽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부천. 그쵸, 나 네. 빠져. 상동구에서 봤는데 네. 그때 저도 그 김재현 노무사님의 느낌이랑 진짜 흡사했던 게 네. 시험을 마지막 날, 두 번째 날까지 봤을 때 그 기분이 이건 120% 됐다. 맞아. 무조건 됐어, 이거는. 아, 너무 공감되네요. 네, 정말 17년도에는 약간 행복회로였다면은 18년도에는 이건 무조건이다. 내가 진짜 약하다고 생각했던 경조도 정말 아주 묵직하게 잘 본 것 같고. 네. 근데 결론을 이제 까고 보니까 0.03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와, 네. 너무 0.03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동력을 완전 번아웃 된 거죠, 그때. 와, 네. 한 달 동안 술 먹었습니다, 내내. 아, 0.03점이면 진짜 와. 그러면 301등? 뭐 310등 내외는 됐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또 그때 어쨌든 250명에서 증원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원래였으면 좀 그래도 큰 차이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그런 식으로라도. 그러면 그때 나는 이제 못하겠다 0.03점 때문에 1년 더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셔서 잠시 수험을 중단하셨다가 1년 뒤에 혹시 돌아오시게 된 계기도 있으신가요? 우선은 그때는 그냥 꼴도 보기 싫었어요. 18년도 지난 다음에는 책도 보기 싫고 한 글자도 보기 싫고. 안 버린 게 다행입니다. 예. 혹시 버리셨나요? 아니요, 그냥 버리시나요? 갖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은 한켠에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 내가 다른 직업을 구하더라도
이거 미련이 자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노무사가 돼서 일이 진짜 정말 짜증나고 힘들지언정 그건 되고 나서 우선 판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련을 못 버릴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1년 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뛰었죠. 혹시 인터뷰 진행하러 오신 거 아니세요? 저는 여기 누구의 기록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혹시 시험 이제 준비를 어디서 주로 하셨는지? 저는 인천에서 거주했었기 때문에 통학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에너지가. 그렇죠. 더군다나 수업까지 듣고 오면은 완전히 이거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차 안에서 절대 못 봅니다. 웬만한 의지 없이는 차에 치이고 막 안에 사람들 많고 서 있는데 막 어려워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신림에서 방을 구해서 했고 저는 우선은 공부하는 스타일이 말하면서 하는 걸 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자취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비는 아꼈죠. 예. 그러면 이제 치방에서 하면 좀 시끄러워도 괜찮겠지만 이제 좀 침대가 있으니까 컴퓨터도 있고 맞아. 그런 이제 자기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독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책을 보고선 전 말하면서 했기 때문에 말하다가 이게 에너지가 상당히 소모되거든요. 말하면서 하면은 대신에 쓰는 것보다는 팔도 덜 아프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하다가 힘들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뭐 1시간 누워 있다가 핸드폰 좀 하다가 좀 충전이 된 것 같다. 다시 일어나서 하고 아니면 누워서 생각하다가 누워서도 말해보고 이렇게 약간 구분 없이 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한 번 누우면 한 2시간 지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예, 2시간이 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리고 아침에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디테일하게 안 세웠어요. 저는 다이어리에 쓰고 막 이런 거 못해서 아침에 눈 뜨기 전에 한번 생각해요. 아 오늘은 해고를 봐야겠다. 뭐 행정 오늘은 원고 적격 봐야지. 이렇게 하고선 책을 펴요. 그리고 제가 봐야겠다고 설정한 그 범위를 보면 끝냈습니다 그냥. 저랑 동일합니다. 예. 저도 오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야지 하고 그날 저녁에 그 계획서 바로 버리거든요. 아 예. 끝나 집에 가면서. 저는 이제 좀 다른데 저는 공부 이제 목표는 없는데 저번에 공부했던 거 이제 인덱스 스티커 있잖아요. 그거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보고 했는데 공부 방법이 이제 되게 다르네요. 과목별 점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노동법은 63.9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약간 인플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노동법 자체가. 그러면 노동법 시험이 예.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행정이 62점 정도 나왔고, 그리고 경영 과목이 제 주력 과목이었는데 인사 경조 똑같이 57점대를 간신히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좀 어렵게 이제 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던 게 오히려 본인의 입장에서는 비장의 무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점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저는 올해 경영 과목 때문에 붙으면 붙었지 노동 행정 때문에 붙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올해 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우선 지문도 길었고요. 노동법 문제가. 그리고 산재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투박하게 그냥 기본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상당 인과관계? 요 정도만 대충 몇 번 본 게 다였고 그 문제에서 물어본 해당 판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그 문항별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보면은 산재 문제 점수를 보면은 굉장히 고득점이었어요. 그게 산재 문제 때문에 붙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산재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은 우선 멘탈이 지진이 났죠. 1차적으로는 산재 딱 보이는데 내가 몇 년을 바쳤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구나 이 생각이었어. 그때는 잠시. 어쨌든 근데 구력이 좀 쌓이면은 이게 제가 만약에 생동이나 유해였으면 대처 못했을 거예요. 근데 구력이 쌓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든 써야 된다. 그래서 전 판례를 지어샀어요. 그거 예. 가능한가요? 제가 어떻게 지었었냐면은 이게 약간 구력이 쌓이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판례가 있는 문제구나. 문제를 보면은 디테일하죠. 예, 디테일하게 뭐 만류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요거 무조건 판례 문구다. 그렇게 우선 캐치를 했죠. 그래서 그거로 이게 그 판례를 만드는데 판례가 맨날 이제 상투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뭐 동기, 당시 상황, 뭐 목적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단어들이. 그걸 이제 적절히 조합을 했죠. 네. 진짜 노무사님이세요. 거의 이건 노무사가 아니라 판사입니다. 진짜 판사로 빙의하셔야 돼요.
수업도 어쨌든 제 스스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선 그래서 이제 방어를 했고 저는 조문 중요한데 조문도 저는 못 썼어요. 업무상제 5조 그리고 37조를 제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개밖에 안 썼을 거예요. 령 이런 것도 안 썼습니다. 기억도 안 났고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그때. 근데 그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조문을 쓰신 분들 대신 판례를 안 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월등히 높았거든요 점수가. 그거를 보면은 교수님들이 판례를 어떻게든 쓰는 거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약간 그 수험생들 입장에선 내가 잘 모르는데 딴 건 다 잘 썼는데 이 판례를 지어서 썼다가 괘씸죄로 점수 탁 나가버리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게 걱정돼서 만약에 저라면 판례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그런 걱정은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안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주변에서 안 쓰신 분들은 60점을 넘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그 안 쓰신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무사분들은 다 60점 넘으셨어요 올해. 근데 한 분은 65점이 넘으셨거든요. 오. 예. 그분은 유예신데 그분이랑 이제 점수 대조를 해봤을 때 산점제는 제가 더 높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잘 판단하셔서 이런 상황이 시험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을 때 진현이 얘기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걸로 하고. 그 정리하면 이건 근데 되게 예외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산재를 꼭 나올 거라고 준비한 수험생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 불이타가 나왔을 때는 뭐든지 지원해서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결과를 보고 나면 좋은 것 같습니다.